자, 사인 법칙부터 차근차근히 또 하나씩 정리해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하나랑 코사인 법칙 두 개, 그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찬찬히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정리. 일단은 사인 법칙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 일단은 뭐예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 R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얘 활용도, 여기는 얘는 언제 쓰나요? 언제 쓰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이 요렇게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대변 A, 대변 B, 대변 C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있는 6개를 가지고 삼각형의 6요소라고 이야기했었지. 그 6요소 중에서 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세트 개념으로 갔었어. 세트 개념으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A, 각이랑 편, 요 한 세트. 그 다음에 B랑 B, 각이랑 편 이렇게. 또 마찬가지 각이랑 편 이렇게 세트 개념으로 갔었거든. 그래서 두 세트 중에서 두 세트면 요소가 몇 개 있는 거야, 얘들아? 총 4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세트에 총 4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4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3요소를 알고 있어. 라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나머지 한 요소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개념으로 갔었어요.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요렇게 봐봐. 지금 요렇게. 지금 얘네들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는 얘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나머지 요거 하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문제처럼 지금 봐봐. 변 하나 줬고요. 변 하나 줬어요. 그다음 각 하나 줬어요. 이렇게 한 세트. 그죠? 요건 두 개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랑 세트를 이룰 만한 게 각 B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 세트. 이렇게 총 4개의 요소 중에서 몇 개를 몰라? 3개를 줬으니까 하나를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 뭘 구할 수 있구나? 사인 B라는 이 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3개를 줬어. 요소 중에 3개를 줬을 때 여기서 A 세트를 준 거구나. 그러면 이제 B 세트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B 세트에서도 사인 B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코사인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여기서는 이제 사인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을 알면은 동경을 구할 수 있고요. 동경을 알면은 뭘 구할 수 있어? 나머지 삼각함수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요 패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는 내가 궁금한 게 코사인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1-사인 제곱 B라고 생각을 해서 사인 B 구한 걸 그대로 가지고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됩니다. 정리해보면 사인 A는 60도죠. 이거 분의 5 이렇게 된 결과가 사인 B 분의 4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이 식을 통해서 나는 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뭐예요?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5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사인 B라고 하는 결과가 뭐가 됩니다. 5분의 4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된 게 사인 B군요. 이렇게 구해진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얘를 제곱합니다. 나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를 제곱하면 25분의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겠죠. 됐습니다? 25분의 12가 될 거야. 걔를 1에서 빼주면 될 것 같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5분의 1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사인에서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사인 법칙에서는 얘는 뭘 기준으로 간다? 얘는 세트 개념으로 간다. 그래서
몇 개의 세트? 2개의 세트를 줬을 때 2개의 세트 4요소 중에서 3요소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하나의 요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건 얘는 지금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지?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식이 나올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A랑 뭐 C랑 줬어. 그 다음에 A랑 C가 궁금해. 얘가 궁금한 거야. 이러면은 지금 요 세트랑 요 세트 가지고 풀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A랑 A를 주고요. 갑자기 R이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다면 요 세트랑 얘를 비교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B라는 애랑 R이라는 애랑 이렇게 줬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세트랑 요거 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뭘 각 B를 구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 삼각형이라는 건 얘들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는 사실이 정해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죠? 각에 대해서는 있잖아. 여기는 요 각을 줬어. A를 줬어. B를 줬어. 이렇게 2개를 줬다는 거는 이미 나한테 C까지 줬어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잘 봐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C라는 애랑 이렇게 줬어. 아니 뭔 소리야. A라는 애랑 각 B라는 애랑 각 뭐라고 할까? 각 C라는 애랑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나한테 뭘 구해달래? B라는 이 값을 구해달래. 라고 한다면 오케이? 지금 그럼 여기서 세트가 안 나오잖아. A 세트가 안 나오잖아. 그지? 요거 이제 B 세트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 세트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A랑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 C라고 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용도로 준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가지고 B 값 계산해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사인 법칙 활용하는 거는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인 법칙 가지고 이제 반지름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4점 ABCD에서 원 위에 4점 ABCD에서 BD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5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뭘 줬어요? CD의 길이. 이 길이가 지금 2라고 줬네요. 그 다음 각에서 뭘 줬나 봤더니 DAB라고 하는 요 각을 줬어요. 요 각을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렇게 한 세트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었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 삼각형에서 한 세트를 던져주고 있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였어? 내가 궁금한 거는 DAC 여기는 요각 요각이 궁금한 겁니다. 실제로 궁금한 건 여기는 요각이 궁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제 작전을 세워보는 거야. 오케이? 일단 나한테 한 세트는 다 줬잖아. 여기 선생님 주황색으로 표현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렇게 한 세트는 줬잖아. 한 세트를 줬다는 거는 뭘 줬다는 거야? 반지름을 줬다. 왜 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차피 똑같은 반지름일 테니까 여기는 요 삼각형에서 바라본다면 반지름을 줬고 이번에는 여기 변 하나를 준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이 세트와 반지름에 대한 식, 한 세트와 반지름에 대한 식을 가지고 내가 나머지 여기는 요각을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사인 해가지고 사인 요거를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자. 사인 DAB 요거 분의 뭐가 됐어? 여기는 요 길이 DB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됩니다? 2R이 됩니다. 라는 요 사실을 통해서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요? 10분의 7이었고요. BD의 길이는 5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돼요 이거? 7분의 뭐가 되니? 50이 되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구나? 7분의 25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구해줄 수 있는 거고 됐어? 이제 주황색 삼각형 가지고 생각해 본 거고 이제 노란색 삼각형, 여기는 요 삼각형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궁금한 거 요각을 x라고 잠깐 놔볼게요. 그러면 sin x분의 2라고 하는 게 뭐가 됩니다? 2배의 7분의 25가 됩니다. 라고 식을 써주면 내가 sin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보는 거야. 어떻게 준 거구나.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씩 줄 수 있고 얘랑 얘랑 같다. 뭐 얘랑 얘랑 같다. 다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인 법칙 활용도가 결정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3번.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줬어요. 여기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개념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들아.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비례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저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B분의 A는 뭐가 됩니다. D분의 A가 됩니다. 뭔 소리야? C가 됩니다. 요 식과도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랑 똑같은 거야? A분의 뭐 C는 B분의 D가 됩니다. 이런 식과도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여기는 요 식이나 여기는 요런 식들 있지. 요 세 개의 식들. 요런 종류의 식들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비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를 비례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식이 사실은 뭐였어? 비례식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대 B 대 C는요. 얘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군요.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지. 그러니까 각이랑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A 대 B 대 C라고 하는 애가 A 대 B 대 C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sin A랑 sin B, sin C 요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만약에 이거였다면 나는 지금 뭘 구해달라는 얘기냐면 사실은 A 대 B 대 C를 구해달라는 이야기였군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저거 두 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는 이 식이 뭘로 보여야 돼? 비례식으로도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기는 얘만 비례식이잖아. 그지? 근데 이것도 비례식, 저것도 비례식, 이것도 비례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제에서 사인 법칙은 나한테 아예 뭐 하나 주고 있었어? 비례식 하나 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는 알아서 A 대 B 대 C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여기는 얘도 나한테 뭘 준 거야? 사실은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가 5 대 6 대 7입니다를 준 거야. 그지? 우리가 비례식을 활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비례 상수를 써서 등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A 더하기 B는요 5K예요. B 더하기 C는요 6K입니다. C 더하기 A는 7K입니다. 괜찮니? 비례상수를 써서 내가 뭘 썼어? 등식으로 바꿔냈어요. 오케이? 이렇게 활용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 꼭 주의합시다. 좀 기억하고 있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A가 몇 K인지, B가 몇 K인지, C가 몇 K인지가 나오지 않을까? A가 몇 K인지, B가 몇 K인지, C가 몇 K인지라는 건 결국은 A 대 B 대 C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거 세 개를 다 더합니다. 그럼 두 배에 뭐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요. 이거 세 개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8K가 되겠네.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가 되고요? 9K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C가 뭐구나? C가 4K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A가 뭐구나? 3K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B가 뭐구나? 2K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나왔다면 이제 나는 뭘 구한 거야? 여기는 얘는 3대 2대 4라는 비율을 갖는 거야. 이렇게 나온 겁니다. 라고 비례식이랑 봐봐. 비례식이랑 이렇게 비례상수 써서 쓰는 거 있지. 자유자재로. 여기서 얘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고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지? 다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어냈으면 여기 있는 얘는 다시 이제 비례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지. A 대 B 대 C는 3대 2대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자,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하나만 정리해보자. 이제 나중에 이제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여기는 요 개념은 코사인 법칙에서도 또 똑같이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오케이? 좀 이따 나올 거야. 여기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들아 길이 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에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 6요소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3개는 각이지. 나머지 3개는 변의 길이지. 그치? 변이지, 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각으로 주어져 있는 거, 이렇게 각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언제든지 빠르게 뭘로 바꿔줘야 됩니다? 변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걔를 변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되게 쉽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얘랑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고요. 얘는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오케이? 그럼 sin a는 언제든지 2r분의 a로 바뀌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a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r분의 a가 되는 거야. b 곱하기 2r분의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2r 사라지겠죠? a제곱은 b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차피 양수니까 a는 b가 되겠죠. 결국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길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인은 몽땅 다. 사인은 전부 다 변으로 바꿔줘야 돼. 나중에 코사인이 또 나올 거거든. 코사인도 다 뭘로 바꿔줘야 돼? 변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았죠? 다시 그래서 사인 뭐가 있으면 각이 있으면 얘는 항상 길이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sin a가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얘는 2r분의 뭘로? a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각은 변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변의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봐봐. 자, 얘도 마찬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는 얘가 뭘 갖는다 얘들아?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 판별식을 쓸 거예요. 그죠? 얘 판별식 쓰기 전에 좀 귀찮아 보이는 여기는 얘 좀 바꿔놓고 갈까 우리? B 더하기 C가 궁금해. 각 2개잖아. 그지? 2개는 좀 보기 싫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뭘로? 파이 마이너스 A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그럼 사인이니까 파이니까 얘는 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4분면까지 갔다가 그죠?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요만큼 온 거잖아. 2, 4분면에 가게 되겠죠? 2, 4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니까. 그죠? 여기는 얘는 그냥 뭘로 바꿔버리면 되겠어? 여기는 얘는 sin a로 그냥 바꿔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다음 해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중근 간다고 했으니까 얘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 공식으로 갑니다. 여기는 얘 반의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b sin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니까 4a sin 제곱 a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sin 제곱 a, sin 제곱 a 이거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앞에서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4도 없어진다. 그러면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b 빼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활용까지 같이 한번 보자. 사인 법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지금 궁금한 게 뭔지 찬찬히 한번 봅시다. B지점에서 드론까지 거리가 궁금하대. B지점에서 드론까지 거리가 이 길이가 난 현재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변이고 그지? 여기는 얘 대각. 이렇게 한 세트. 보이죠? 그 다음 또 주어진 걸 보니까 여기는 요거 줬어요. 요거. 그지? 여기는 얘를 줬으니까 사실 난 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얘랑 더하니까 몇 도야? 120도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몇 도겠어? 60도입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쓸모없는 각이 아니라 이렇게 한 세트를 주기 위한 그런 각이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됐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사인 60도분의 30은요. 지금 이렇게
얘는요. 사인 45도분의 뭐가 됩니다? 물음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만 이쪽으로 슉 넘겨주면은 이 물음표 값 충분히 구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 딱 보면은 얘는 루트 3이 나오죠? 루트 2가 나오지. 그지? 막 계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루트 6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됐어요? 끝까지 다 계산 안 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잠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코사인 법칙 요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어서 코사인 법칙 한번 가볼게요. 코사인 법칙은 몇 개 있나요, 얘들아? 몇 개? 3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2개 있어요, 2개. 그래서 제1 코사인 법칙, 그다음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 사실상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제2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단 A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나요? 일단 써줄게요.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제1 코사인 법칙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증명은 뭐 되게 간단해요. 얘가 A입니다. 얘가 각 A겠죠? 얘가 각 B라고 하고요. 여기는 각 C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얘가 B가 되고 여기는 얘가 C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거 쭉 내려가지고 여기 요 길이 있지? 요 길이부터 할까? 여기 요 길이 여기는 요 길이.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를 표현해봐. 요 길이 뭐가 되겠어? B 코사인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맞아요? 다음 여기는 요거랑 요거 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를 표현해봐. 그러면 C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결과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또 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겠어? B는 해가지고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냥 C는 뭐가 되겠어요?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거 제2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제2 코사인 법칙은 A제곱이 뭐가 되냐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B제곱은 뭐가 되겠어? A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C제곱은 뭐가 될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됩니다. 어떤 규칙인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만큼만 놓고 보면 요만큼은 피타고라스 정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각 A가 90도일 때 상황이고 코사인에서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90도일 때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쟤는 언제 쓰나요? 여기 얘는 언제 쓰나요? 이것만 또 자세히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C예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됩니다. 이렇게 C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6요소 중에서 이거 하나 식을 딱 봐봐. 이 식을 딱 봐봐. 그럼 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 얘는 각 한 개, 각 하나랑 변 몇 개? 3개. 그지? 각 하나 변 3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죠? 각 하나 변 3개. 오케이? 각 하나 변 3개. 그래서 각 하나 변 3개 중 요거 총 4개의 요소 중에서 뭘 모를 때? 하나를 모를 때. 그지? 그러니까 3개를 알아. 3개를 알아.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일 때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를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알아요. 여기는 얘를 알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얘는 변 3개의 길이와 요 3개의 각 중에서 하나만 있었을 때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게 제이코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되게 많이 쓰이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실 코사인 제일 법칙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 경우는 그냥 해도 돼요. 그죠? 그냥 해도 됩니다. 꼭 저희는 제일 법칙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좀 그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삼각형 결정할 때 있잖아. 삼각형 결정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각을 뭘로 바꿔주세요. 변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지? 여기서는 사인이었다면 사인 법칙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코사인 A였을 때 여기는 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이것만 잘 기억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는 요 식에서 변형이 들어가는 거야. 요 식에서 변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2bc 코사인 A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 되겠죠? 거기서 2bc로 나눠주세요.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bc 요거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각을 어떻게 코사인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변에 대한 정보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구나.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코사인 B는 어떻게 될까? 이것만 그냥 한번 너희가 한번 해볼게. C는 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 기본만 어떻게 될 것 같아? 2AC 좋아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한번 바로 들어가 봅니다. 뭐 개념이라고 별거 없으니까 이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A, 2의 길이.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하네요.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여기 요 길이가. 그럼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뭐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너희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A씨랑 C2를 구해요. 여기가 2였으니까, 그지? 여기는 얘는 4였을 거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는 6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1 코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해? AC 각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각 구할 수 있어요. 요거 120도가 될 겁니다. A랑 2? 요 각이랑 요 각? 요건 못 구하지. 그치? 저 각은 구할 수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각이랑 이 각이 주어져 있었다면 제1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러면 요거 알잖아 이제. 요것도 알잖아. 요것도 알잖아. 궁금한 거 요거였잖아. 변 3개 각 하나. 제2 코사인 법칙으로 가는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거 요거 x라고 해보자. 그럼 x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4 곱하기 6에다가 코사인 뭐가 됩니다? 120도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지? 얘는 코사인 120도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얘를 180도 빼기 60도라고 본다면 그지? 그럼 얘는 코사인 180도 빼기 60도라고 본다면 얘는 180도 빼기 60도니까 이사분면에 가게 되고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가 되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얘를 뭘로 본다면 여기 얘를 코사인 해가지고 90도 더하기 30도로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본다면
얘는 90도 더하기니까 90도 더하기 이거니까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 사인이 됩니다. 사인 30도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그리고 여전히 코사인에서 2, 4분면에 가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30도네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됩니다. 또 어떻게 해도 괜찮아?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도 괜찮아. 이렇게 그려도 괜찮아. 여기는 얘가 지금 몇 도야? 얘잖아. 얘 120도. 120도는 3분의 2파이죠. 그죠?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여기 3분의 파이였을 때가 뭐였어? 2분의 1이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야.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 그래서 코사인 120도 정도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앞에서 다 연습했던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x 제곱값을 구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또 선생님은 그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렇게. 여기 얼마야? 1이죠. 1. 그죠? 이제 여기는 이 길이만 알면은 이거 직각이니까 여기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이 길이라는 건 이 길이랑 똑같은 건데 이 길이는 여기는 얘 루트 3배니까 2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얘 루트 3배니까 3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5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제가 x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대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 뭐 이렇게 나왔네요. A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자, 여기는 요 길이가 궁금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제 봐봐. 다시 한번 또 퍼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 일단은 요렇게 요 삼각형의 일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한 거니까 변 3개가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여기는 요 각을 알면은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 그래서 봤더니 이것도 변 3개가 다 주어져 있어. 그럼 나는 요거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오케이? 다시 변 3개가 주어져 있어. 얘 9잖아. 9. 그지? 변 3개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코사인 법칙이니까. 됐습니다? 변 3개를 가지고 코사인 값을 구해주고 여기는 이 각을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얘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j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더 써주면은 물음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보이나요? 이거를 너희들이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다 하지 않고 그냥 막 식부터 쓰면은 괜히 이상한 식들만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오케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먼저 해보자. 지금 요 B, 코사인 B가 궁금한 거야. 코사인 B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입니다. 뭔 소리야? B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이런 식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요 형태도 당연히 기억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요 형태도 너희가 자연스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얘랑 얘잖아 지금. 그지? 얘랑 얘. 그러니까 A랑 C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를 먼저 보면은 얘는 지금 뭐가 돼요? 2 곱하기 5 곱하기 9가 될 겁니다. 이거 분해. 얘 제곱은 25가 되고요. 얘 제곱은 81이 됩니다. 마이너스 7의 제곱 4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사인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실제로 궁금했던 이 물음표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걔는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뭘로 접근하면 되겠어? B로 접근하면 되겠다. 코사인 B는 좀 전에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물음표의 제곱이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너희가 스스로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것만 잘하면 돼. 그렇지? 넘어갑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다음 보자. 자, 이제는 이제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쓰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규칙을 좀 알려줬어요.
세트 개념으로 가는 거 있지? 세트 개념으로 가는 건 사인 법칙 쓰면 된다고 했고요. 변 3개 기준으로 각 하나, 변 3개 기준으로 각 하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는 뭘 쓰는 거야? 제이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언제 뭘 써야 되는지의 판단을 너희가 스스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일단 볼게요. 일단은 ABC에 뭐가 궁금한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현재.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여기 있는 한 세트를 알아야 돼. 그지? 한 세트를 무조건 알아야 돼. 한 세트를 모르면은 반지름을 구할 수 없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한 세트를 알아야 돼. 됐죠? 그런데 여기는 요 세트를 알면 되지 않나요? 혹은 요 세트를 알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요 각은 몰라요. 그죠? 여기 있는 요 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차라리 한 세트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각 주어져 있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변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여기는 얘가 궁금한데 주어진 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네. 그럼 변 3개 각 하나니까 일단 제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먼저 구해줍니다. 오케이? 얘를 구했다면 이제 한 세트가 완성되니까 이제 다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얘를 또 x라고 잠깐 놔보고요. x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뭐가 돼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60도입니다를 통해서 x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완료가 된다면 결국 사인 60도분의 x가 뭐가 되니까 2r이 되니까 여기서 또 r값 구할 수 있겠네요. 딱 이렇게 너희가 작전 세우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볼게요. 삼각형 결정 나왔다, 그지? 나왔다. 아까 했던 말. 다시. 삼각형 결정은 뭐 하는 거라고 얘들아?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변의 길이 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지? 변 가지고 하는 거. 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으로 주어져 있는 건 항상 뭘로 바꿔주세요? 변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사인은 사인 법칙 가지고 바꿔주면 되고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 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인 A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얘는 2R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인 B는 뭐가 되겠어? 2R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코사인 C는 뭐가 되겠어? 얘는 2A 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2R이랑 2R은 없어지네요. 그죠? 여기서 B랑 B도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여기서 2랑 2도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가 또 없어지네. 그지? 그럼 B제곱이 결국 C제곱이 되면서 답은 2번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삼각형 결정에서 뭘 해야 된다고?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으로 주어져 있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빨리빨리 바꿔놓고 변의 길이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 변형만 해주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보자. 자, 이제 이건 지울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점 O에서 두 자전거 A, B를 동시에 출발해서 OA, B가 다시 AO, B가 120도가 되도록 직선으로 달리고 있대요. 두 자전거의 속도가 각각 5랑 3이라고 줬어. 일정한 10초 후에 자전거 사이 거리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10초가 지났으면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것 같아, 얘들아? 5의 속도로 10초 동안 갔대. 50 되겠죠? 얘는 30 되겠죠? 여기는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요거잖아, 그지? 그럼 끝났지. 그지? 변 하나, 둘, 세 개, 각 하나. 제이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에 유형에 코사인 법칙의 활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알았죠? 저렇게 돼 있으니까 갖다 쓰다 보면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언제 써야 되는지 너희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하게 딱 개념 잡고 있어. 알았죠? 다시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수아? 사인 법칙. 세트, 그지? 두 세트. 두 세트나 한 세트와 반지름.
한 세트와 반지름 혹은 두 세트. 그죠? 코사인 법칙 언제 써요, 윤지? 변 3개 각 하나.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형 11번으로 넘어와서 자, 삼각형의 넓이. 잠깐 얘들아, 지금 뒤에 수업 있는 사람 없죠? 그죠? 아직 8시 다 됐구나.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이거 되게 쉬운 거. 이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세타. 여기 요 길이가 뭐야? A. 여기 요 길이가 뭐야? B.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뭐가 됩니다? 2분의 1 A랑 B랑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당연히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으로 나는 이거 정말 공식으로 외우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은 수선발 딱 내려. 그럼 얘가 뭐가 되니? A 사인 세타가 돼요. 오케이? 그럼 B 곱하기 A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야. 첫 번째. 0번째 이야기는 너무 쉬운 거라서 안 할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A고 여기는 얘가 H였어. 넓이. S는 2분의 1 AH.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형 거기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직방,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배웠던 거. 점과 좌표 이쪽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있어. 이번에 이 점에 좌표들을 줬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얘 넓이 S는 뭐가 됐었냐면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다가 원래 이제 x1, y1 이렇게 한번 쓰고 x2, y2 한번 쓰고 x3, y3 한번 쓰고 x1, y1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결국 뭐가 됐어요? 자, 쓰자. 2분의 1에 우리 사선 공식이라고 해서 사선 이렇게 3개 그죠? 그래서 절대값 해가지고 첫 번째 사선 x1, y2 두 번째 x2, y3 x3, y1 이렇게 한번 써줬었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사선은 요렇게 사선. 오케이? 그래서 뭐 신발끈 공식이다. 이렇게도 했었지.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x1, y3 이렇게 해서 절대값 마무리. 이렇게. 요거를 우리 신발끈 공식 혹은 사선 공식 이렇게 해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이렇게 풀면 편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암기해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요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총 4가지가 되겠죠. 오케이?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이번에는 변의 길이들을 줄 때야. A랑 B랑 C 이렇게 변의 길이들을 줄 때. 오케이?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주면은 여기서 이제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를 스몰 s라고 이렇게 하나를 빠르게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넓이는 뭐가 되냐면 루트 해가지고 S에다가 S 빼기 A에다가 S 빼기 B에다가 S 빼기 C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헤론의 공식이야. 그래서 저것도 변 3개를 다 알고 있을 때 이렇게 구해주면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거 해서 저거는 기억해 놓으면 좀 좋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부터 2번, 3번은 선생님이 그냥 교육과정에서 말하지 않는 거지만 알아두면 편한 거기 때문에 그냥 써준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좀 단점이 있어요. 헤론의 공식이 여기는 얘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냐면 A, B, C가 모두 유리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무리수가 된다면 무리수, 그러니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형국이 돼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근호 안에 근호, 이중근호 해결하는 거 예전에 또 교육과에서 빠져가지고 거기는 걔는 또 그것까지 써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다 유리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게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 넓이를 구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 되거든. 오케이? 그 패턴만 한번 기억해봐. 한번 봐봐.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 여기 A, B, C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나는 여기는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는 이 A 하나 알고 이게 B 하나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요 각만 알면 끝나는 거거든. 사인 C. 그지? 내가 원하는 건 사인 C야. 사인 C만 구할 수 있다면 2분의 A, B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C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는 사인 C가 궁금한 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변 3개에다가 각 하나 관계잖아. 이거 3개를 다 줬단 말이야 나한테. 그죠? 그럼 이거 3개를 나한테 다 줬으니까 나는 사인 C가 아니라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랑 B랑 C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 제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여기는 얘를 이용하면, 그죠? 여기 얘를 이용하면. 쟤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C를 구했다면 뭘 구할 수 있겠어? 사인 C를 구할 수 있겠다. 여기 얘는 동경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가 1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도 괜찮고. 됐어? 여기까지 구해냈다면 이제 다 구해진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 어떻게 해주면 됩니다. S는 2분의 1 AB 사인 C를 가지고 저기는 저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러니까 헤런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었을 때 걔의 넓이를 구하는 흐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다시야. 봐봐. A, B, C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3개를 준 순간 나의 머릿속은 저 각에 대한 이 3개의 각에 대한 하나 정도, 하나의 코사인 값은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를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됐습니다? 됐죠? 그럼 그 2개를 알고 있다면 나는 여기는 얘가 사인 C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는 2분의 AB 사인 C로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흐름 잡고 가면 되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자꾸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 건 요 4가지가 답니다. 처음에 썼던 요 4가지가 다고요. 그 다음에 저런 방식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헤론의 공식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교육과정에서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기는 쟤를 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저기는 쟤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단점이 너무 명확하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다 어떤 정수로 되게 쉽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거. 그죠? 이런 거니까. 이 정도는 다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됐죠?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사진 한 방 찍고요. 사진 한 방 찍고 일단 바로 진행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일단은 뭔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삼각형을 항상 그려놓고 푸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죠? 여기서 A 줬고 B 줬고 넓이 줬어요.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C라고 해볼게. 이 길이가 지금 현재 5라고 준 거고 이 길이는 8이라고 준 거야. 그다음 넓이를 줬네요. 그죠? 넓이를 줬어. 그럼 나한테 뭘 준 거네? 얘를 준 거야. 맞아? 넓이를 줬으니까, 그지? 사인 C는 구할 수 있겠다. 왜? 2분의 1 얘 곱하기 사인 C가 뭘 했으니까? 넓이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사인 C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여기는 이 값이라면 결국 또 변 3개 각 하나 관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C를 얼른 구해서 제이코사인 법칙 구해서 여기는 C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런 흐름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 일단 머릿속에 뭐가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삼각형 넓이까지 다 머릿속에 개념으로 다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하는 겁니다. 알았지?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봅시다. 자, 요번에는 뭘 구해달라고 했는지 한번 문제에서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등변삼각형 이래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구나? 같겠구나. 뭐 요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요 각이 30도, 여기는 요 각이 30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줬어?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래.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줬고요. 그 다음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ER, 그치?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치? 반지름이 얼마니까? 5니까. 됐어? 그러면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어. 그렇지. 여기는 이 길이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다시 요렇게 한 세트로 봐도 괜찮고요. 혹은 요렇게 한 세트로 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반지름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세트와 반지름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한 세트와 반지름의 관계는 결국 3개잖아. 3개. 3개 중에서 나한테 몇 개 줬어? 2개 줬어요. 그죠? 2개 줬으니까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인 30도 분의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사인 30도 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걔가 2r입니다.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어? 그렇지. x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2분의 1이 넘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이 반지름이 5. 반지름. 지름이라서 2r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값은 5가 됩니다. 아, 이 값이 얼마였구나?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길이가 나왔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예요? 여기는 이 길이가 현재 5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이 길이도 현재 5라고 나왔는데 이 각도 준 거잖아. 이 각은 얼마예요? 120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120도가 아니라 사인 12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뭐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사인 120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또 뭐 해주면 180도에서 60도 뺀 거야. 그죠? 이사분면의 각이야. 얘는 사인 60도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25 루트 3 해서 넓이 구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아니면 얘들아 봐봐. 지금 뭐 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꼭 그것만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잘 봐요. 여기는 얘가 60도 이걸 지금 우리가 요 각을 뭐라고 불러? 원주각이라고 불러요. 원주각. 맞아요. 원주각이라고 불러. 그럼 이게 중심각. 얘가 뭐겠어? 60도겠네. 됐어요? 됐니? 60도인데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것도 60도, 이것도 60도. 이게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5가 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정삼각형 얘가 60도인데 얘가 30도니까 이거 수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결국 이 넓이랑 두 개 더한 결과는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한 거는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한 거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괜찮아.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뭘 줬네요, 지금? 여기서는 뭘 줬네?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해달라고. 지금 여기는 요 넓이랑 이게 요거랑 요걸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줬으니까 난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길이랑 이 길이 줬으니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 줬으니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세 개의 길이가 나오니까 세 변의 길이가 나오니까 헤로닉 공식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는 이거 세 개 중에서 루트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계산하기 힘들어지니까. 그죠? 그럴 때는 직접 구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직접 구해보자. 여기는 얘가 2루트 11이었어. 루트 44죠. 그럼 44 더하기 5니까 49가 되고 얘는 7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5랑 뭐야? 5랑 2루트 5. 그럼 25가 되니까 얘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44랑 20. 64가 되죠. 64니까 이 길이는 8이 됩니다. 아, 깔끔하게 이게 정수를 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가 8, 여기가 7,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헤론의 공식 먼저 써볼게요. 일단 2분의 8 더하기 5 더하기 7을 먼저 합니다. 예, 10이 되네. 그지? 그럼 넓이는 뭐가 된다고 했어? 루트 10에서 8 빼요. 다시 일단 10 먼저 써주고 10에서 8 빼 2가 되고 10에서 7 빼 3이 되고 10에서 5 빼 5가 되겠죠? 이게 답이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10, 20, 10, 100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루트 10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해주면 답입니다. 이게 쉬워요. 헤로닉 공식 알고 있으면은 넓이 구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장점은 명확한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루트가 있으면은 여기는 계산이 되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직접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25는 64 더하기 49 마이너스 2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며 이걸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구해진다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전화가 왔었어?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 최소 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AB, BC, CA의 길이가 각각 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CA의 길이는 X라고 주어져 있었네. ABC 넓이의 최대값과 최대값과 그때 X값을 차례로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봐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어요. 얘가 루트 5라고 했고 얘가 4라고 했고 얘가 X래요.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요거 가지고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거야? 넓이를 만들고 싶은 거야. 넓이의 최대값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x가 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x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건 얘가 여기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x일 수도 있고 얘가 좀 더 벌어져가지고 이만큼이 x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는 소리잖아, 그지? 어쨌든 뭐는 안 변해? 여기는 요 길이랑 여기는 요 길이 루트 5로 안 변해. 맞아요? 공식을 쓸까?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얘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 변을 다 알아야 여기는 요각을 알 수 있을 텐데 얘를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게 두 개나 있어서 해결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심플하게,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플. 봐봐, 4를 여기다 고정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루트 5가 되는 게 얘 4보다 좀 짧으니까 뭐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볼게.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요렇게 가면서 다시 요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이 반원 중에서 한 점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걔가 하나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x값이 알아서 결정되는 거잖아. 나는 궁금한 게 뭐야? 넓이거든. 넓이의 최대값이거든. 이 x는 신경 쓰지 말아보자. 루트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게 최대예요? 이게 최대 아닐까?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예요.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루트 2가 될 거예요. 2루트 5가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x값은 뭐가 되겠어? 5 더하기 16이 루트 21이 되겠다. 답은 3번이구나. 됐어?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열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너무 이렇게 막혀 있는 거.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배운 건 이거였는데. 넘어갑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그냥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면 사각형은 항상 삼각형 두 개로 쪼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쪼갤 때 있잖아. 사람이라면 이렇게 쪼개지는 않겠지. 맞아요? 이렇게 쪼개지는 않겠죠. 왜? 굳이 잘 있는 이 각을 내가 못 쓰는 각으로 만들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쪼갤 거고요. 그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요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요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요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이 길이를 알아야 되네, 그지? 여기는 이 길이만 구하면 이제 요 넓이도 구해지니까 두 개 더하면 답일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 길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길이를 구하려면 가만히 보니까 이 길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길이만 알면은 이거 세 개랑 각 하나니까 여기는 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시 나의 관심은 이 길이. 이 길이를 봤더니 어이구 얘 있으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얘를 봤더니 이 길이가 구해지는 거고 얘를 통해서 이 길이가 또 구해지겠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구해지니까 얘 곱하기 사인 60도를 해가지고 요 넓이도 구할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야. 알았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따로 질문하고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직각을 활용하는 게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쪼갤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지? 어떻게 쪼개겠어? 이렇게 쪼갤 거야. 그러면은 얘는 얘니까 얘가 구해질 거고 얘니까 여기서 이 각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다른 각을 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요거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그 코사인 값을 언제든지 나는 사인 값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2분의 1 얘 사인 세타까지 하면 여기는 요 넓이도 구해질 거고 요 넓이 구해서 더하면 답이 되겠다. 그죠? 그런 흐름만 잘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디를 어떻게 쪼갤 건지에 대한 생각은 너희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떤 길이가 어떻게 구해질 건지 그런 것들을 퍼즐 짜 맞추듯이 하나씩 짜 맞춰가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so 심플합니다. A, B, 세타. A 2배.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B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님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17번이 끝이지.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서 잡아봐. 이제 요렇게 일반적인 좀 못생긴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고 쳐. 저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런데 있잖아. 여기서 뭘 줬냐면 나한테 여기는 요 길이를 주네. 그 다음 또 여기는 요 길이를 주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각을 주네. 이렇게 주네. 다시. 여기는 요 길이를 주고요. 여기는 요 길이를 주고요. 여기는 얘를 주고서 얘를 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저기 이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를 주고 뭐 얘를 구해달라. 뭐 얘 4개를 다 주고 구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쪼개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봐야 돼. 잘 봐야 돼.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방법만 터득하면 끝나요. 오케이?
얘랑 평행한 선 있잖아. 여기 있는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그려요. 오케이? 다시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하나 그리고 여기다 하나 그립니다. 그럼 얘가 요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선이 있을 거야 또. 걔를 요러기다 그리고 여기다 그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지? 그럼 여기는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는 얘랑 평행하니까 요거는 지금 겉에 그린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돼버리니? 평행사변형이 돼버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어? A. 여기는 요 길이가 뭐겠니? B가 되겠죠. 왜? 여기는 요거 가지고 다시 여기는 요만큼이 요렇게 온 거고 요만큼이 이렇게 온 거니까. 됐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각이랑 여기는 요 각이 또 뭐 하겠어? 같겠네.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 노란색 사각형을 구할 수는 없지만 파란색 평행사변형을 구할 수 있잖아. 파란색 평행사변형은 AB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넓이랑 같네요. 그죠? 요 넓이랑 같네요. 요 넓이랑 같네요. 요 넓이랑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 평행사변형은 요 안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 이게 다 더한 거에 2배가 되겠다. 그지? 반대로 노란색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마지막 사각형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평행사변형을 매번 그려도 되고요. 매번 그려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바로 가도 됩니다. 일단 여기는 요 길이 줬잖아 얘들아. 근데 여기는 이 길이가 3이래. 그럼 이 길이는 뭐겠어? 3루트 3이겠지 뭐. 얘가 60도니까 30도니까. 그죠? 그럼 끝난 거지 뭐.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뭐가 됩니다?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이 문제 답인 거야. 알겠죠? 대각선들을 줬을 때, 대각선의 길이랑 낀 각의 크기를 줬을 때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나는 언제나 항상 구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오늘 개념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삼각함수가 완전히 다 끝나고요. 삼각함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드디어 수열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죠. 다음 주 무슨 일요일까지잖아. 그지? 일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다 풀어와야 됩니다. 얘들아, 지금부터가 뭐라고? 시험 기간이라고. 알았죠? 충분히 다 풀어. 오늘처럼 이게 숙제 다 안 해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돼. 알았죠? 그럼 또 하고 나서 또 뭐 하고 있어야 돼? 숙제 풀고 있어야 돼. 얼마나 비효율적인. 알겠죠? 물론 최선을 다했을 거야. 최선을 다 하진 않았을 거야. 그죠? 최선을 다한 친구도 있고 다 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해와요. 알았죠? 다 풀어와야 됩니다. 지금 양이 더 늘어났어요. 일단 센 C는 뺄게요, 얘들아. 알았죠? 센 C는 뺄게. C는 빼고 쭉쭉쭉쭉 다 숙제를 해옵니다. 고생했어요.